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인수위원회 운영을 거쳐 오는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도당 위원장과 함께 차기 정부의 제주 구상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예. 도당 위원장으로서 대선 승리 소감을 좀 전해주시죠. 예, 승리의 기쁨에 앞서 두려운 승리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 당선인입니다마는 말씀대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도 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초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 국민만 바라보면서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하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잘 받들겠습니다. 네, 분명 쉽지 않은 선거였는데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게 된 원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민주당 정권의 내로남불, 오만함, 그다음에 무책임 뭐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 열망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의 어떤 도덕적인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반해서 또 각종 의혹도 있고요. 그에 반해 우리 윤석열 당선인인 경우에는 정직함과 신뢰성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많이 그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당선인이 제주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놨는데 앞으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제주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나갈 걸로 보고 계세요?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때부터 꾸준하게 제주 발전에 기여하겠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우리 전 지사가 이번에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맡았고, 네. 그래서 제주에 관련된 정책과 공약은 아마 제대로 국정과제에 반영돼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합니다. 그럼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제주 공약으로 내놓은 것들은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또 그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 제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인수위원회나 또는 당에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무게를 두고 추진해야 할 제주 공약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7대 공약과 추가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전부 뭐 중요한 공약이고 그걸 전체가 다 반영이 될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만은 네. 주요 공약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우선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관광청 신설과 제주에 배치하는 문제. 그래서 제주를 한국 관광의 1번지로서의 그 관광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제주 관광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구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 공약이 있고요. 그런 네 번째는 4.3의 완전한 해결에 우리가 근접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뭐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네, 뭐 금방 언급해 주셨지만 윤석열 후보가 제주 제2공항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제주는 이 공항 문제로 지금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같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갈등 문제는 반드시 해소하면서 가야죠. 당연히 추진하면서도 일단은 갈등 요인이 뭔지를 또 면밀히 검토하고 또 반대 측 인사들이 주장하는 반대 이유들을 잘 분석해서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 대화하면서 이거를 추진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아까 4.3의 완전한 해결 역시 제주 공약으로 내놨는데 이제 곧 4.3 74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올해 추념식 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인으로 이제 참석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혹시 참석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당선인으로서 참석한다는 말씀은 없었고요. 대통령이 되면 참석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당선인 신분으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아마 인수위원회라든지 당선인 측 비서실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급의 이제 경호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상황이 이제 있으면 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당선인 신부로 참석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자격으로 오는 거와 당선인 자격으로 오는 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도민들께서 또는 유족회에서 잘 이해를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뭐 혹시라도 참석을 하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까요? 아마 뭐 제주 발전에 대한 뭐 청사진을 또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 또 4.3에 대한 또 본인의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이번 대선에서 제주 민심만 놓고 본다면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적은 득표율을 보였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보다는 조직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세개 지역구 당협이 20년 이상 이렇게 독점을 해왔고 도의원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5명, 민주당이 30명입니다. 6배 많은 그런 도의원을 지금 이제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조직 관리를 해왔고 도정 정책에 그 뜻 어떤 민주당의 정책들을 반영을 시켜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에서도 반영된 그런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선도 끝났고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이 돼야 할 텐데 이렇게 대선 결과만 보면 제주에서 또 국민의힘 승리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또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력과 또 지방정부의 권력이 일치돼야 또 그 협력이 또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지역 발전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그런 것을 호소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이번에 다소 열세로 나타난 지지도 이것을 다소 이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노력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지방선거에서 도민 민심을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준비들 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대선 끝난 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공천 지침 같은 것들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이제 사무총장도 새로 또 다시 임명되고 또 공천 지침이 마련되면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는 확정될 걸로 저희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지금 도의원 후보들은 이미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도당 차원에서는 일단은 중앙당의 그런 공천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도지사 같은 경우는 중앙당의 공천 권한이 있고 또 그 공천 절차 자체도 이제 중앙당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당의 방향에 따라서 또 절차나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고 도의원인 경우는 이제 지침이 내려온 대로 우리 도당에서 이제 준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이거는 뭐 전에도 드렸던 질문입니다만 그 당시에도 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던 건데 혹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당 위원장님도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뭐 나름대로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이번에도 저희가 기획에 지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면 출마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와는 좀 다른 답변이시네요. 네. 혹시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윤석열 정부와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서 제주도의 정책과 현안들을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도민들의 뜻, 또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사랑을 또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저희 당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